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정말 보내기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4월아, 너무 고마웠다. 아름다운 너가 와줬을 때 이 세상은 참으로 고요해지고 있었다. 날씨도 너무 아름답게 변해주어서 참 고마운 한 달이었다. 5월도 부탁하마. 자, 오늘 책 궁금하시죠? 오늘 책은 우리 코코치님이 맞아요. 저한테 통통 튀는 기적 방송국. 네, 에너지가 넘치죠? 저녁인데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네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여러분 덕분이고요. 제가 준비한 책 제목은 워렌 버핏과 함께한 점심 식사입니다. 고수유 지음 은행나무 출판사입니다. 고수유님은 오랜 시간 워렌 버핏 인생과 성공 이야기에 관심을 두셨대요. 그리고 지금 문학사상의 시인으로 데뷔한 후 시, 소설, 평론 등 다양한 글쓰기 해오고 있으며 현재 홍대에서 글쓰기 강의를 해오고 계세요. 명상과 기공을 통해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 발견과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개발과 성공에 관한 다양한 서적들을 집필해 오고 계십니다. 저자 메일 주소도 나와 있는데 불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점점점. 제가 오늘 4월 마지막 날 이렇게 날 나름대로의 결산을 하면서 그래, 참 좋았지 이러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잠재력도 매우 발달이 됐고 직관도 발달이 되어 있고 동시성도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너무나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네, 여기 이 책의 내용에서는 이 제목보다도 여기 실존 인물인 것 같아요. 실존 인물. 네, 실존 인물이고 이 사람이 회사에서 굉장한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최고 책임자, 최고 경영자가 10년 안에 되고 싶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 신통치가 않네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가 경매에서 수십만 달러에 낙찰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그거를 보고 본인도 그냥 막막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 주소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되게 이것도 대박이죠. 네, 어쨌든 보냈습니다. 답장은 기대도 안 했는데 왔을까요? 네,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워렌 버핏씨. 얼마 전에 당신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당신과의 점심 식사가 경매에 수십만 달러에 낙찰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참 행운이 부럽더군요. 그만한 돈을 지불하고 당신과 점심 식사를 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한국 출신으로 미국의 Y대학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의 모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광고회사에 갈 기회도 있었지만 그보다 작고 내실 있는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최연소 CEO가 되고 싶었어요. 네, 비전이 있어요. 탁월해요. 몇 년간 제 계획은 순탄대로를 달렸습니다. 네, 점점점. 일에 대한 능력, 의욕도 시들해지고 점점점. 버핏씨, 저는 당신에게 세계 제1의 억만장자 투자가로서가 아니라 이 일과 삶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으로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체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과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나요? 네, 워렌 버핏은 현명하게도 편지를 쓰셨습니다. 전설적인 가치 투자가 메일 보내셨습니다. 메일을 열어보았더니 나는 얼마 전에 아내와 외국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 메일을 잘 이용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당신으로부터 온 메일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버핏 같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주식 투자로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 자체를 위해 돈을 번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과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삶과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물음 앞에서 잠시 생각에 빠졌고 결심했습니다. 당신에게 성공적인 삶과 일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겠다고요.
와우, 대박 대박. 완전 리미트 어번던스입니다. 물론 이곳 레스토랑에서 매주 토요일 점심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비는 당신이 해결해야겠죠? 오마하에서 워렌 버핏. 야! 완전 행운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만족감과 행복감이 결여된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해요. 자, 목표의식과 비전은 대단히 중요하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나?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라네.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해야만 미래의 목표와 비전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네, 맞아요.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 알고 만약에 어떤 감정이 들면 반대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안아주고 흘려보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내가 말하는 자기 만족감과 행복감은 나르시시즘과 다르다네. 자기 만족감과 행복감은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만족하는 마음이지. 거기에서 자존감과 자부심이 생겨나는 거야. 자기 만족감과 행복감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지. 또한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게 하는 촉매인 셈이네. 반면에 나르시시즘은 그야말로 자기 도취에 불과하다네. 저는 한국 기업에서 CEO가 되어 세계 무대로 화려하게 진출하고 싶었습니다. 목표인 CEO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저돌적으로 밀고 나갔지요. 이 과정에서 남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한 건 당연이고요. 하지만 매 순간 만족과 행복은 잠시, 또다시 결핍이 밀려오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달리기를 막 했는데 그 다음에 짜릿함은 조금이고 결핍이 밀려오는 거예요. 힘들고 에너지가 넘치지 않고 반대로 꺼지고. 그랬더니 버핏이 냅킨으로 입을 닫고 나서 이래요. 그래, 언젠가 한 마라토너가 이런 말을 했네. 장거리를 달릴 때 몹시 힘들지만 레이스를 끝날 때 그 성취감을 잊을 수 없어. 매번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나는 레이스가 끝나는 지점을 향해 고통 속에서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러나 목표가 있기에 고통은 충분히 견딜만 하다. 이 마라토너가 자네와 비슷하다고 보네. 난 이때까지 수십 년간 투자를 하면서 많은 직원을 거느려 봤어. 하지만 자네와 달리 난 항상 나를 행운아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직원들하고 별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네. 행운아 주변에는 행운아만 모인다고 보아도 좋겠지. 하나씩 간단히 얘기해보세. 우선 첫 번째는 행복해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감사하기라는 거야.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행운아라고 생각하기에 행복해지는 것과 같지. 잘 알겠지? 네, 그러니까 행운아로 생각해서 행복해지듯 감사를 통해 행복해지는 거군요. 버핏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두 번째는 자신감 부여를 통한 동기부여. 어떤가 자네 생각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만족이 결여된 사람이고 끊임없이 현재의 행복을 미래로 유보하지요. 그렇지. 감사하면 저절로 자신감이 생길 뿐더러 일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지. 이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도 찾아볼 수 있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는 명백하게 자신감과 동기부여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네. 세 번째, 감사는 사회 공헌의 동인이 되네. 역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해. 사회에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자세를 찾아볼 수 있을까? 절대 없을 거야. 반면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 일체감과 소속감을 가지게 되지. 따라서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네. 사회를 위해 헌신한 위인들을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슈바이처 박사, 마더 테레사 수녀, 마틴 루터 킹 목사. 반드시 종교인일 필요는 없지만 종교인이 유독 눈에 띄는 게 우연은 아니지. 종교에서는 감사하기가 중요한 의식의 하나가 아닌가? 네 번째로 가보세. 감사는 건전한 자아를 확립하게 해준다네. 그럼 건전한 자아는 뭐고 불건전한 자아는 뭔가? 이렇게 대별해 놓으면 쉽게 풀어볼 수 있지.
사고방식을 기준으로 놓아 보면 간단하네. 밝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대 어둡고 부정적인 사고방식. 건전한 자아는 전자에 해당되겠지? 그런 사람의 자아는 건강해. 아주 건강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모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판의 신 모모스 이야기해 드릴게요. 세상이 창조된 직후였다. 제우스와 포세이돈, 아테네는 창조물을 만들면서 서로 다투었다. 자신이야말로 완벽한 존재를 만들 수 있다고 자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다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럼 우리 내기를 하지. 누가 창조물을 가장 잘 만드는지 말이야. 좋다. 공정한 판정을 내릴 자로 비판의 신 모모스를 불러 도움을 청하는 게 어떨까? 그래, 그는 비판의 신이니까 아주 공정하게 심판할 거야. 우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해. 세 명의 신은 비판의 신 모모스에게 심판을 맡겼다. 나 제우스는 인간을 만들겠어. 나 포세이돈은 황소를 만들어야지. 나 아테네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커다란 집을 만들 거야. 모모스는 세 명의 신 앞에서 공정하게 심판할 것을 약속했다. 잠시 후 제우스는 인간을, 포세이돈은 황소를, 아테나는 집을 각각 창조했다. 이제 모모스가 판정을 내릴 차례가 되었다. 모모스는 제우스가 만든 인간을 보고 단점을 꼬집어냈다. 인간의 가슴에는 창문이 없군.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 내면의 감정과 욕구를 살펴볼 수 있겠나? 아직 많이 부족해. 다음은 황소 차례였다. 황소는 뿔이 눈 위에 붙었군. 적을 공격할 때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겠는걸? 비판의 신답게 역시 비꼬는 말투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테네가 만든 집을 둘러보았다. 이 집은 바퀴가 없으니 집 주인이 시끄러운 이웃을 피해 옮겨다니지 못하겠는걸? 세 신은 모두 화가 났다. 뭐야? 어떻게 너는 모두 불만이야? 그럼 대체 누가 완벽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야? 모모스도 화가 나 소리를 질렀다. 완벽한 존재를 만든 신은 하나도 없어. 난 제대로 비판했을 뿐이라고. 뭐야, 짜증나는 거. 당장 이곳에서 꺼져.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모모스와 같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지. 알겠나? 네,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은 잘할 필요 없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막연히 해야 할 일일까? 아니면 정말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일까? 좋아서 하고 싶은 일입니다. 바로 그거야. 성공하는 지름길은 바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야. 사랑하는 일을 즐기며 하면 저절로 건강도 좋아지지. 난 돈을 원하지 않네. 돈 버는 재미와 돈이 불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재미가 더 중요하지. 엄밀히 말하면 나는 수익보다 투자 과정을 더 즐긴다네. 그러면서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다. 버핏이 자신을 유명한 타자에 비유한 것이다. 버핏은 야구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다. 하지만 타율이 2할 1푼밖에 되지 않는다면 불행할 것이다. 반면에 야구 선수 중에서 가장 낮은 연봉을 받더라도 4할 타율의 성적을 거둔다면 매우 행복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 번을 하더라도 정확하거나 안정되고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합니다. 장 대표님 감사하고 코코치님 감사합니다. 버핏은 종종 공식 석상에서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세 사람에 대해 말했어요.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 그리고 찰스 먼거. 세 사람, 두 사람을 멘토라고 한다면 찰스 먼거는 멘토이자 동료인 셈이죠. 그러니까 세 사람 다 멘토이죠. 멘토 역할을 맡은 동료 찰스 먼거가 바로 현명한 동료라고 해요. 버핏과 먼거는 처음 만나자마자 의기투합했는데 변호사이던 먼거는 투자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어요. 당시 8명의 아이를 기르던 먼거는 거의 파산 상태였고요. 그는 큰 돈을 벌어야 할 처지였고 그렇다고 돈 그 자체에 매달리지는 않았어요.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자의 투자의 길을 걸었어요. 간혹 차이가 있었는데 제트기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버핏이 뉴욕에 자주 왕래할 일이 생겼는데 큰맘 먹고 비행기 구입을 고려했어요.
그랬는데 찰스 먼거가 그 비행기 구입을 반대한 거죠. 자네가 아무리 뉴욕을 자주 간다고 해도 제트기를 사는 건 너무하지 않나? 원래 자네답지 않아 보여. 먼거, 자네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회사용으로 제트기 한 대를 장만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 샀네. 자네도 외국으로 출장 갈 일이 많잖아. 장기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하다네. 그러나 먼거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전 그렇다면 자네나 타고 다니게. 난 3등석 비행기면 충분하니. 이런, 자꾸 왜 이러나? 내가 요즘 뉴욕과 오마하를 왕래하느라 정신이 없어. 난 절대 안 탈 테니 알아서 하게. 먼거는 이렇게 낭비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벤자민 프랭클린을 가장 존경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작가, 정치가, 자선가. 아시죠? 미국의 독립을 도왔던 그분도 자선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버핏도 사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이분은 친구의 충심 어린 조언을 모른 채 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안함을 달래기 위해 묘안을 생각해냈는데, 여러분, 이 제트기를 인디펜서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인디펜서블호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먼거의 질책이 사그라졌다. 그도 비행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버핏은 1년에 60일 넘게 여행을 하고 또 비행기 안에서 시간을 아끼며 책과 보고서를 읽었다. 이 사실을 모를 이 없었다. 나중에 버핏은 제트기 이름을 이렇게 고쳤다. 인디펜서블 호. 먼거는 잘못된 수술로 왼쪽 눈을 빼야만 했다. 하지만 여전히 왕성한 독서를 자랑했다. 버핏 또한 독서에서는 남에게 뒤지지 않았지만 먼거는 대단한 책벌레였다. 먼거가 소개한 책이 있대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책인데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게. 알았네. 좋은 친구죠. 먼거는 설득의 심리학, 이기적인 유전자, 게놈, 빙하기 등 다방면에 걸친 독서를 했다. 이 밖에도 신문과 주간지 등을 읽는다. 물론 투자 전략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했다. 대신 먼거는 안경의 도수를 높여야 했다. 나는 그저 독서가 좋은 거라네. 세상에는 나보다 책을 훨씬 많이 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 자네도 알다시피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현명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나?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아, 두 분 친구분들 너무 멋지네요. 저도 이렇게 독서를 좋아하는 인생 친구를 여기 책추남에서도 그리고 우리 북튜버님들하고도 만나서 너무 좋아요. 조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채님도 감사하고요. 우리 책 좋아하는 우리 마마인 사랑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책에서 인생의 목적과 길을 찾는 것 아주 중요하다네. 성공한 사람은 늘 극소수이니까. 그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지.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별로 없네. 자, 현명한 동료를 사귀어라. 동료와 동료가 서로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는 수평 관계를 유지하라. 나 혼자만의 성공보다 동료의 협력을 통한 성공이 우선이다. 현명한 동료를 사귀는 법. 1. 모든 동료를 현명하다고 받아들여라. 2. 비전을 공유해라. 3. 서로의 역할을 확실히 하라. 4. 서로의 장점과 약점을 이해하라. 5. 정직을 중요시하라. 6. 동료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여러분, 살다 보면 고민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고민이 많고 그러면 잠도 못 자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기서 버핏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지. 나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나? 고민이 없어 보이나? 버핏은 집게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은 아니지만 내 방법을 말해주겠네. 내가 추천하는 건 딱 하나일세.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추호도 뒤돌아보지 말 것. 돌이키지도 못하는데 미련을 가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미련을 버리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지. 그러기 위해선 소신 있는 판단이 필요하네. 그것이 습관화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항상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지. 소신 있는 판단이 중요하군요. 그래야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는군요. 적어도 워렌 버핏의 경우는 이렇다. 이 말씀이네. 나는 나의 스승에게서 가치 투자를 배웠네.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어. 그 교수로부터 가치 투자를 배웠기에 나만의 독자적인 판단력이 생겼다고 할 수 있지.
관련 투자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판단한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투자를 하려면 투자 분야에 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해. 그것이 기름진 토양이 되면 주체적인 판단의 나무가 자라나지. 그런 점에서 자네에게 벤저민 교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군. 이제 알게 되겠지만 나의 판단력도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이론에서 길러진 거라네. 버핏이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난 것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낙방한 후에 콜롬비아 대학원에 진학한 뒤였어요. 하지만 버핏이 벤저민 그레이엄을 알게 된 것은 그보다 몇 년 전이죠. 버핏은 네브래스카 대학 4학년 때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습니다. 대단해. 이런 책이 존재하다니. 나는 이제까지 수많은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차트는 물론 갖가지 기술 분석들을 다 시도했어. 하지만 여전히 망망대해에 떠도는 느낌이었지. 그런데 이 책은 마치 나침판처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책이야. 감명 깊게 읽은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난다는 것은 몹시 흥분되는 일이었다. 버핏은 콜롬비아 대학원을 진학한 후에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가치 투자는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훨씬 낮은 가격일 때 그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수많은 정보, 차트, 시장 동향에 전혀 동요될 필요가 없다. 실제로 가치 투자는 위험률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레이엄 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자신의 이론을 재밌게 설명했다. 미스터 마켓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서가 불안해서 늘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한마디로 안정적이지 못했죠. 그래서 미스터 마켓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곧 비가 온다고 그랬다가 아니야, 날이 화창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또 금방 말을 바꿉니다. 아니야, 틀림없이 비가 올 거야. 이런 작자를 친구로 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미스터 마켓처럼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맞습니다. 미스터 마켓은 주식 시장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끊임없이 투자가에게 속삭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니 사라. 주가가 내려가니 팔아라. 요즘은 이것을 사고 저것을 팔아라. 주식 시장은 변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식 시장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사귀겠습니까? 버핏은 소문대로 평소에 엄청난 양의 각종 자료와 연차 보고서 그리고 경제 관련 책을 읽는다. 읽고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 시간마저 없앨 정도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그마한 사무실에서 연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거대한 투자회사의 회장 사무실치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오로지 자료를 읽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이상하군. 질레트는 재정이 아주 탄탄한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부채가 많지? 질레트는 저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면도기 회사였다. 버핏은 곧 질레트 회사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 임원 명단, 재무제표 분석했다. 질레트의 임원 명단을 살피던 그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내가 아는 사람인데. 질레트의 한 임원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회사의 이사회 임원이었다. 버핏은 곧바로 전화를 했다. 사실 질레트가 매출 실적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자사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결과 채무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투자 감각이 탁월한 버핏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군요. 회장님 같은 분이 투자하신다면 질레트는 곧 회생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미팅을 주선해 주십시오. 아주 좋죠? 스스로 판단하고 인내해라. 주변 상황에 동요되지 말고 소신 있게 판단하자. 일단 판단을 내렸으면 추호도 뒤돌아보지 않는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자신이 잘 이해하는 분야에 집중하라. 인생이나 투자는 자기 역량 안에서 베팅해야 성공한다. 주식시장에서 타자인 투자가가 삼진 아웃을 당하는 일은 없다. 투자 세계에서는 오로지 한 방을 위해 인내해야 한다. 장기 투자가 성공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그리고 말하라. 강한 믿음은 진동이자 주파수이며 에너지이다. 믿음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에 BMW에 시동을 걸어라.
믿음의 힘을 작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책 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워렌 버핏과 함께한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야식까지 몽땅몽땅 감사로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밤이 되었군요. 네, 기적 방송국은 사랑과 감사, 축복을 송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를 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